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병원 복도에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이미 마르다 못해 눈가가 붉게 부어올랐다. 유리야. 왜 나 혼자 남았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의 쌍둥이 형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세요. 의사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형제. 그 애는 여자였어요. 제 동생, 유리였어요. 하지만 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러났다. 이 순간이 바로 예림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시작이었다. 예림은 2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일하며 매일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을 느끼곤 했다. 그녀의 삶은 늘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쌍둥이 형제 유리.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쌍둥이 형제로 불렸다. 하지만 유리는 달랐다. 유리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몸이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형, 나의 소녀가 되고 싶어. 유리가 10살 때 처음 한 말이었다. 그때부터 예림은 유리의 비밀을 지켜왔다. 그들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으로 아들 둘을 자랑스러워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집안을 지키며 제사와 명절을 챙기는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였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란 쌍둥이는 외부에서 보기에 완벽한 형제였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달랐다. 유리는 밤마다 몰래 어머니의 치마를 입어보고 예림의 옷을 빌려 입었다. 예림아, 나 진짜 여자야. 믿어줄래? 유리의 눈에는 항상 불안이 가득했다. 예림은 유리를 이해하려 애썼다. 고등학교 시절, 유리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남자애들 사이에서 여자 같다는 놀림을 받았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때 예림은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다. 내 동생 건들지 마. 하지만 그 싸움 후 예림은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유리에 대한 보호 본능이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더 깊고 따뜻한 무언가였다. 사랑이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 유리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했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다. 이름도 유리로 바꿨다. 예림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유리를 여자로 보게 되었다. 아름다운 여자로. 유리야, 너 정말 예뻐. 예림의 말에 유리는 수줍게 웃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다. 친구 이상, 가족 이상의 무언가로. 하지만 사회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은 LGBT를 죄악시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아버지는 유리의 변화를 알게 된 후, 넌 내 아들이야. 그런 짓 그만둬,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며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애원했다. 유리는 집을 나왔고, 예림은 가족과 유리 사이에서 갈등했다. 왜 유리를 이해 못해? 그 애는 행복하고 싶을 뿐이야. 예림은 유리를 따라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드러냈다. 유리는 긴 머리를 기르고 치마를 입었다. 예림은 그런 유리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 어느 봄날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유리가 말했다. 예림아, 나 너 좋아해. 여자로서 예림은 놀랐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마음도 같다는 걸. 그날 그들은 첫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서울의 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유리의 호르몬 치료로 인한 건강 문제가 시작되었다. 피로와 우울증. 예림은 유리를 돌봤지만 가족의 압박이 커졌다. 아버지는 유리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도 내쫓겠다 오고 위협했다. 예림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함께 이중생활을 견뎌야 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예림의 눈물에 유리는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사랑하니까.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 LGBT 권리가 아직 미미한 나라에서 그들은 숨겨진 삶을 살았다. 친구들도 모르게 밤에만 데이트했다. 명동의 거리에서 손을 잡지 못하고 그냥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유리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예림은 매일 병실을 지켰다. 유리야, 나랑 결혼하자. 법이 안 돼도 우리 마음으로. 병실의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는 창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예림아, 비 오는 날 우리 처음 만난 날 생각나? 유리의 말에 예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지만 진짜 만남은 유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그날이었다. 예림은 유리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내가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유리의 병은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한 합병증이었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의료는 아직 부족했다. 좋은 의사를 찾기 힘들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예림은 야근을 하며 돈을 모았다. 유리야, 낫자. 제주도로 여행 가자. 바다 보고 흑돼지 먹고. 유리는 웃었지만 눈에는 슬픔이 스쳤다. 미안해, 예림아. 나 때문에. 가족의 반응은 더 혹독했다. 아버지는 병원을 찾아와 유리를 보고 소리쳤다. 이게 뭐냐? 내 아들이 왜 여자 옷을 입고 있어?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일 뿐. 어머니는 울며 유리야, 돌아와? 정상적으로 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리는 엄마, 나 정상인데. 그냥 나일 뿐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예림은 가족을 설득하려 애썼다. 아빠, 유리는 행복해요. 왜 인정 못해요? 그 와중에 예림의 회사 동료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소문이 퍼졌다. 예림이 레즈비언이래. 직장에서의 따가운 시선. 상사는 지미지 문제야. 조심해 라고 경고했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LGBT는 여전히 태부였다. 예림은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하지만 유리를 위해 버텼다. 어느 가을날 유리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다. 그들은 작은 축하를 했다.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유리야, 우리 미래 계획 세워보자. 예림의 말에 유리는 눈을 반짝였다. 캐나다로 이민 갈까? 거기선 결혼할 수 있어.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꿈을 꾸었다. 자유로운 삶을.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유리의 쌍둥이로서 예림은 항상 비교되었다. 예림은 착한 아들인데 유리는 왜 저래? 가족 모임에서 들리는 말들. 명절 때 추석에 집에 가면 유리는 초대받지 않았다. 예림은 홀로 제사상에 앉아 유리를 생각했다. 유리야, 미안해. 나 혼자 여기 있어?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 그들은 홍대 거리를 걸었다. 거리 공연을 보며 웃었다. 유리는 예림의 팔을 꼈다. 사랑의 작은 속삭임. 하지만 그 순간 옛 친구가 그들을 봤다. 얘야, 예림. 그 여자 누구야? 친구의 물음에 예림은 당황했다. 내 연인이야. 친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소문이 가족에게 퍼졌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너도 미쳤어. 유리 때문에 너까지. 예림은 대들었다. 아빠,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날 예림은 집에서 쫓겨났다. 유리와 함께 길거리로 나왔다. 비가 오는 밤 그들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우리만 있으면 돼. 유리의 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 사회의 차별을 느끼며 LGBT 단체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사랑하는 커플 많아? 힘내. 격려의 말들.
예림과 유리는 희망을 얻었다. 하지만 유리의 건강은 다시 악화되었다. 이번엔 심각했다. 이번. 예림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유리야, 포기하지 마. 유리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예림아, 나 죽으면 나 여자로 묻어줘. 예림은 울며 약속했다.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병원의 백색 조명이 유리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예림은 유리의 손을 놓지 않았다. 기억나. 초등학교 때 우리가 함께 산책하던 그 공원. 유리는 미소 지었다. 응, 너가 나 보호해주던 때 그들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다. 하지만 유리의 정체성 깨달음이 모든 걸 바꿨다. 유리의 병은 암으로 판명되었다. 호르몬 치료의 장기 부작용. 의사는 늦었어요 라고 말했다. 예림은 절망했다. 왜 유리만? 왜 우리 사랑이 이렇게 힘들어야 해? 그녀는 하늘을 원망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트랜스젠더 환자는 소외되었다. 전문 클리닉이 부족했다. 가족은 여전히 부정했다. 어머니가 병원을 찾았을 때 유리야, 이제 그만해. 남자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유리는 전마, 나 이미 여자야. 인정해줘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울며 나갔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그런 애는 내 새끼 아니야. 예림은 유리를 위해 싸웠다. LGBT 권리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릴 도와주세요. 변호사와 상담했다. 하지만 한국 법은 동성 커플을 보호하지 않았다. 유언장이라도 쓰세요. 조언이었다. 유리는 유언을 썼다. 내 재산은 예림에게. 그리고 장례는 여자로. 그들의 사랑은 병실에서 더 깊어졌다. 예림은 매일 이야기를 나눴다. 유리야, 내가 처음 치마 입던 날 정말 아름다웠어. 유리는 웃었다. 너 덕분에 용기 냈어. 그들은 과거를 회상했다. 고등학교 졸업식, 유리가 몰래 드레스 입고 사진 찍던 날, 대학 시절, 첫 데이트했던 카페. 하지만 충격적인 배신이 왔다. 예림의 옛 연인, 남자친구였던 민준이 나타났다. 예림아, 유리 때문에 내 삶 망치지 마. 민준은 예림을 설득하려 했다. 나랑 다시 시작하자. 정상적으로. 예림은 화가 났다. 정상. 사랑의 정상 비정상이 어딨어. 하지만 민준은 가족과 짜고 유리를 설득하려 했다. 유리, 예림을 놓아줘. 내가 문제야? 유리는 흔들렸다. 예림아, 나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받아. 예림은 울며 말했다. 아니야, 너 없인 나 못 살아. 하지만 유리는 몰래 민준과 만났다. 예림을 행복하게 해줘. 배신처럼 느껴지는 행동. 예림이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이었다. 유리야, 왜? 유리는 설명했다. 나 곧 죽을 텐데 너 혼자 남기기 싫어. 민준이 내 옛사랑이잖아. 예림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건 배신이야. 우리 사랑을 부정하는 거야. 그날 그들은 크게 싸웠다. 병실에 눈물이 흘렀다. 화해는 빨리 왔다. 유리는 미안하다고 빌었다. 미안, 예림아. 나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예림은 안아주었다. 너랑 함께가 행복이야.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유리의 상태는 나빠졌다. 의사는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예림은 유리를 위해 마지막 여행을 계획했다. 병원 허락으로 휠체어 타고 근처 공원으로. 봄꽃이 피는 계절. 유리야, 꽃 보러 가자. 유리는 기뻐했다. 공원에서 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생엔 자유롭게 사랑하자. 유리의 말. 그날 밤 유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예림의 품에서. 사랑해, 예림아. 마지막 말. 예림은 하염없이 울었다. 유리야. 가지마.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다. 가족이 개입했다. 아버지는 유리는 아들로 묻는다고 선언했다.
예림은 반대했다. 유리는 여자였어요. 그의 뜻대로 해요. 하지만 가족은 듣지 않았다. 가문의 체면 때문에 한국의 전통 장례 문화에서 성별은 중요했다. 유리의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다. 예림은 유리의 관 앞에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유리야, 미안해. 내 뜻 지키지 못할 것 같아. 가족은 유리를 남자 이름으로 불렀다. 우리 아들, 잘가. 재단에 놓인 사진은 유리의 남자 시절 사진이었다. 예림은 분노했다. 이게 뭐예요? 유리는 여자였어요. 어머니는 쉿, 사람들 앞에서 라고 제지했다. 아버지는 내가 유리를 망쳤어. 내 탓이야 라고 비난했다. 예림은 눈물을 참으며 나왔다. 장례식장에서 홀로 서서 유리를 생각했다. 그들의 추억. 함께한 밤, 웃음, 눈물. LGBT 단체 친구들이 왔다. 예림, 힘내. 유리의 뜻 지키자. 그들은 별도의 추모식을 제안했다. 예림은 동의했다. 유리를 여자로 기억하자.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컸다. 내가 그러면 상속도 없다. 아버지의 위협. 예림은 유리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리는 여자로 묻히길 원했어요. 하지만 한국법에서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은 까다로웠다. 유리는 아직 서류상 남자였다. 가족은 무시했다. 법대로 한다. 고조되는 갈등. 예림은 변호사를 통해 싸웠다. 인권 침해예요. 미디어에 알렸다. 소문이 퍼졌다. 쌍둥이 중 한 명이 트랜스젠더, 뉴스에 나왔다. 한국 사회가 들썩였다. 보수단체는 비난했다. 가족 파괴자. 하지만 젊은 세대는 지지했다. SNS에 저스티스 포 유리 해시태그가 퍼졌다. 예림은 인터뷰를 했다. 유리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랑했어요. 그녀의 용기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하지만 가족은 등을 돌렸다.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 아니야? 장례 당일 묘지에서 가족은 유리를 남자 복장으로 묻었다. 예림은 멀리서 지켜봤다. 유리야, 미안해. 하지만 그날 밤 예림은 친구들과 함께 유리의 진짜 추모식을 열었다. 여자 사진을 놓고 꽃을 바쳤다. 유리, 영원히 사랑해. 시간이 흘렀다. 예림은 유리의 죽음 후 삶을 재정비했다. LGBT 활동가가 되었다. 세미나에서 이야기했다. 한국 사회는 변해야 해요.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새로운 만남도 있었다. 단체에서 만난 지은. 예림 씨, 당신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지은은 예림의 아픔을 이해했다. 하지만 예림은 아직 유리를 잊지 못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유리의 죽음은 예림에게 교훈을 주었다. 사랑의 소중함, 사회의 변화 필요성. 그녀는 책을 썼다. 쌍둥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에서 LGBT 인식이 조금씩 변했다. 하지만 예림의 마음속엔 항상 유리가 있었다. 봄이 오면 한강에 가서 꽃을 띄웠다. 유리야, 보고 싶어. 책 출간 후 예림의 삶은 바빠졌다. 인터뷰, 강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나요? 사람들의 질문. 예림은 대답했다. 유리 덕분이에요. 그 애가 내 힘. 하지만 밤에는 외로웠다. 유리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예림아, 미안해. 어머니는 유리의 묘에 가서 울었다. 유리야, 엄마가 잘못했어.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했지만 점점 부드러워졌다. 내가 행복하면 돼. 예림은 유리의 꿈을 실현했다. 캐나다로 여행 갔다. 홀로. 유리야, 여기 정말 아름다워. 토론토의 LGBT 프라이드 축제에서 자유를 느꼈다. 한국으로 돌아와 더 열심히 활동했다. 새로운 사랑.
지은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예림, 나랑 함께 할래? 지은의 고백. 예림은 망설였다. 유리를 배신하는 기분이야. 하지만 지은은 유리도 내 행복을 바랄 거야 라고 말했다. 예림은 받아들였다. 천천히 새로운 사랑이 싹텄다. 고조되는 사회 변화. 예림의 책으로 인해 동성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되었다. 유리 같은 사람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예림의 연설. 하지만 과거의 배신이 떠올랐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예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예림은 용서했다. 과거는 과거야. 유리의 길, 예림은 묘에 갔다. 가족도 왔다. 아버지가 말했다. 유리를 여자로 인정할게. 늦었지만 화해. 예림은 울었다. 고마워요, 아빠. 수년 후 예림은 35살이 되었다. LGBT 센터를 운영했다. 많은 사람이 그녀를 찾았다. 예림 씨 덕분에 용기 냈어요. 그녀의 삶은 유리의 유산이었다. 지은과 함께 사는 삶, 사랑의 일상적인 말. 하지만 유리는 항상 마음에 유리야, 나 행복해. 결말은 인문적.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더 많은 사람이 사랑의 자유를 외쳤다. 예림은 유리의 묘 앞에서 말했다. 유리야, 내 덕분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어. 영원히 사랑해. 쌍둥이의 운명은 비극이었지만 희망을 남겼다. 한 명만 아들로 묻혔지만 유리의 영혼은 자유로웠다.